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구조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효리입니다. 저번에 복잡도 선형 자료구조에 이어 오늘 비선형 자료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선형 자료구조란 일렬로 나열하지 않고 자료 순서나 관계가 복잡한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에는 정점과 간선이 있는데요.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곳으로 무언가를 통해 간다고 했을 때 이 어떠한 곳, 이 동그라미 부분은 정점이 되고 이 무언가는 간선이 됩니다. 여기서 단방향 그래프는 말 그대로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그래프입니다. 또 양방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림에서 이 1의 경우, 밖으로 나가는 이 아웃 디그리는, 2가 됩니다. 총 두 개가 있으니까 2가 되고, 그다음에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이 인 디그리는, 하나만 있으니까 1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정점은 약자로 V 또는 U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정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정점까지 간다를 U에서부터 V로 간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가중치는 간선과 정점 사이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A에서 B에 가는 비용은 총 4가 되고 이것의 가중치가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D, F 만약에 이 루트로 간다고 했을 때 어, 총 비용을 더해서 가중치가 9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드는 버스비가 1,200원이다 라고 한다면 가중치가 1,200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프에 관련해서 어, 하나 말씀드릴 그 자료 구조는 저번 시간에 스택하고 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그래프와 스택, 큐를 이용해 푸는 특정 코딩 테스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DFS와 BFS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DFS는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부르며 그래프에서 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스택 자료 구조 혹은 재기 함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있으면 이 탐색 순서대로 반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함수로 표현한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씨가 뭐지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 함수를 보면,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는, 어, 총 지금 8개의 노드들이 있어서, 이 8개의 노드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데, 각각 1부터 본인과 인접해 있는 노드들의 수를 적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총 8개가 있고, 이 그래프를, 그 다음으로 비지티드라는 거는 방문을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펄스로 9개를 만들어 주는데 왜 노드가 총 8개인데 9개를 만들어 주냐 하면은 첫 번째 인덱스는 0번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번부터 8번 노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9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 dfs라는 깊이 우선 탐색 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1부터 방문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문한 노드에는 true를 처리해줘서 방문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부터 들르면 그 다음으로 포문을 돌려서 지금 인접해 있는 그 그래프를 또 차례대로 포문으로 방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게 방문이 안 된 상태라면은 다시 이 함수를 재기적으로 불러일으켜서 그 탐색을 끝내는 건데 이 순서를 보시면 1에서는 지금 238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포문에 2부터 탐색을 다시 하게 됩니다. 2는 지금 방문이 안 된 상태니까
다시 이 함수가 또 한 번 더 열려서 지금 2의 경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가 지금 방문이 된 상태입니다. 또 2에서 포문을 다시 열겠죠? 그래서 2는 지금 1하고 7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은 지금 방문이 된 상태이니까 그 다음 노드인 7에 7로 방문이 돼서 다시 함수가 열리게 됩니다. 또 7은 2, 6, 8이 있으니까 2는 방문이 된 상태니까 다시 6의 경우로 가서 방문을 하게 되고 이 6은 7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7이 방문이 된 상태니까 아예 이거는 어 포문이 다 끝나서 6은 다시 닫혀서 7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7에서 이제 8로 이동해서 방문이 됐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순서가 1, 2, 7, 6, 8 이런 식으로 되고 나머지 경우도 3, 4, 5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깊이 우선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BFS는 그 DFS랑 비슷한데 이것은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도 부르며 그래프에서부터 가까운 노드부터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q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건데 아까 봤던 거는 스택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여기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그 구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q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래프를 만드는 거는 비슷하고 이 다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 링크가 여기 있네. 이 경우는 1부터 다시 새롭게 방문을 해주는데 일단은 이 Q에서는 스타트 숫자를 만들어주는데 이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V가 이제 Q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V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출력하게 되고 이제 포문을 돌려서 그래프 1 지금 238이죠? 인접해 있는 238. 그래서 이거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니까 Q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Q에는 지금 2, 3, 8이 들어가 있게 되고 이걸 모두 방문했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포문이 끝나게 되고 이제 다시 V는 탑 레프트를 해서 먼저 들어온 순서인 2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V는 1, 2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고 다시 포문을 돌리게 되는데 지금 V가 2인 상태니까 2에는 1하고 7이 있는데 1은 방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7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은 또 방문을 했다 쳐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는 3이 있으니까 3이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방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까운 노드부터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DFS와 BFS는 코딩 테스트에서 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해서 이걸 알아두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프 다음으로는 트리를 설명할 건데요. 트리는 그래프 중 하나로, 그래프의 특징처럼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트리 구조로 배열된 일종의 계층적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트리는 루트 노드, 그 다음에 내부 노드인 인터널 노드, 그 다음에 리프 노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이 트리로 이루어진 집합을 숲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선, 아까 말했듯이 그 V나 U로 표현한다 했잖아요. 이거를 또, 그 다음에 이 선을 2라고 말하는데, V-1은 2라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간선수는 노드수 마이너스 1입니다. 또한 이 트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계층 구조를 가지는데, 만약에 1의 자식을 말한다. 그러면 이 아래에 뻗어져 있는 2와 3이 1의 자식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와 5의 부모 노드는 2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듯이 이 루트 노드라는 것은 가장 상위에 있는 노드를 말하고 리프 노드는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노드라고 볼 수 있고 인터널 노드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 높이라는 것은 루트 노드부터 리프 노드까지 가장 그 긴 거리의 그 높이를 말하는데 이거는 높이가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이도 높이와 비슷한데 어 지금 2에서 뭐 5까지의 깊이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레벨이라는 것도 있는데 레벨은 시작하는 숫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의 레벨이 0이라고 하면 3의 레벨이 1이 되고 나머지 6, 7, 8이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진 트리는 자식 노드의 개수가 2개 이하인 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진 트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이진 트리는 자식 노드가 무조건 0 아니면 2 숫자가 0개 아니면 2개의 자식 노드로 이루어진 트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완전 이진 트리는 무조건 다 채워져 있는데 마지막 레벨의 경우 왼쪽부터 채워져 있는 이진 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변질 이진 트리는 자식 노드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진 트리를 말하고 포화 이진 트리는 무조건 자식 노드의 개수가 2개로 꽉 차 있는 트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이진 트리는 왼쪽과 오른쪽 노드의 높이 차이가 1 이하인 이진 트리를 말합니다. 이 균형 이진 트리는 맵셋을 구성하는 어, 레드 블랙 트리도 이 균형 이진 트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진 트리를 이용한 이진 탐색 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노드의 오른쪽 하위 트리에는 무조건 노드 값보다 큰 값이 포함되어 있고 왼쪽 하위 트리에는 무조건 작은 값이 들어있는 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를 찾으려면 상위 숫자 22보다 무조건 왼쪽 하위 트리에 있는 것이므로 이게 값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진 탐색 트리의 시간 복잡도는 5 로그 n인데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5n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삽입 순서가 선형적이면 시간 복잡도가 5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라는 숫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1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결국 단계별로 내려가서 차례차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총 시간 복잡도가 그 수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VL 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AVL 트리는 선형적인 트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균형을 잡는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두 자식 간의 서브 트리의 높이는 항상 최대 1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BF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BF는 밸런스 팩터라는 것으로 만약에 이 VFK라는 식이 있다 하면은 K의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 마이너스 K의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AVL 트리는 모든 노드의 BF가 마이너스 1, 0, 1이어야 합니다. 예시를 보면 여기서 9라는 숫자가 지금 BF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하자면 9의 이제 왼쪽 하이트리는 이 왼쪽에 있는 전체 자식 노드의 그 높이를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2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1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이가 총 1 차이가 나서 여기 1이라고 써져 있고 이 7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자식 트리의 높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형적인 트리로 봤을 때는 지금 이 10의 경우 왼쪽 하위 트리는 높이가 4인데 오른쪽엔 아무것도 없어서 0이므로 지금 BF가 4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VL 트리는 값이 새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높이가 차이가 나게 된다면 뭐 왼쪽 하위 트리를 뭐 오른쪽으로
옮겨서 계속 회전을 시켜주는 등으로 이렇게 BF의 수를 계속 마이너스 1, 0, 1로 유지시켜서 삽입과 삭제, 탐색 모두 시간 복잡도를 5 로그 n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것인데요. 레드 블랙 트리는 균형 이진 탐색 트리로 탐색, 삽입, 삭제 모두 시간 복잡도가 5 로그 n인 트리를 말합니다. 각 노드는 빨간색 또는 검은색의 색상을 나타내는 추가 비트를 저장하게 됩니다. 모든 리프 노드와 루트 노드는 블랙의 색깔을 갖고 있고, 만약 어떤 노드가 레드면 그 노드의 자식은 반드시 블랙이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레드 블랙 트리는 그 백준 사이트에서 레드 블랙 트리가 태그가 붙은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고, 그것도 그 백준 랭크로 치면은 루비 5의 난이도라고 합니다. 루비 5로 말하자면, 정말 그 대회에서나 나올 법한 코딩 테스트, 웬만한 회사의 코딩 테스트는 절대 나오지 않는 최고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힙입니다. 힙은 완전 이진 트리 기반의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최대 힙과 최소 힙이 있는데 최대 힙은 루트 노드에 있는 키는 모든 자식이 있는 키 중에서 가장 커야 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의 자식 노드와의 관계도 이와 같은 특징이 재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최대 힙이라고 말합니다. 최소 힙은 반대로 가장 작아야 하는 힙을 말합니다. 여기서 최대 힙의 삽입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9가 가장 큰 수기 때문에 위에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요소 8을 삽입하면 일단은 가장 왼쪽에 그리고 가장 아래에 새롭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아래서부터 바로 위에 있는 부모 노드와 차례차례 비교를 해가면서 순서를 바꾸는 건데 여기서는 4보다는 8이 크기 때문에 이 둘을 서로 맞바꿔서 8이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고 또 8과 7을 비교했을 때 8이 더 크게 되니까 또 여기 위로 올라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최상에 있는 9보다는 작은 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최대 힙의 삽입이 끝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대 힙의 삭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 이제 최대 힙의 삭제를 하는 거는 최상위인 9를 노드를 아예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마지막 순서인 이 3을 제일 위에 올리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거를 또 자식 노드와 비교를 해서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최대 힙의 경우는 큰 수끼리 제일 큰 수와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최상위에 3이 있는데 6하고 비교하지 않고 7하고 비교해서 7이 더 크기 때문에 7과 맞바꾸어서 여기 7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3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 또 다시 5와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최대 힙의 삭제의 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힙 예시 문제를 가져왔는데 첫째 줄에 연산의 개수가 주어진다. 어, 만약에 x가 자연수라면 배열에 x라는 값을 넣고 x 0이라는 값을 입력했으면 그동안 입력했던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고 그 값을 배열에서 제거하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노가다로 그냥 추가했다가 0 입력하면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뭐 정렬해서 출력하고 이러면은 간단한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시간 제한이 1초라는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그 코드를 작성해내면은 시간 초과가 돼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힙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이썬 코드를 보시면 어, 힙, 힙이라는 자료 구조를 임포트해서 차례차례 입력을 받아서 0을 입력하면 이 힙합을 이용해서 네, 힙합을 이용해서 가장 큰 수를 바로 출력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 Q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선순위 Q는 우선순위 대기열이라고 또 하며 대기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요소가 우선순위가 낮은 요소보다 먼저 제공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Q는 아까 이 전에 말했던 힙하고 힙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는 자료 구조입니다. 또 우선순위 Q는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한 코딩 문제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힙이나 최소 힙의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에 값이 아닌 순위를 넣어서 정렬시키면 그 순위별로 정렬이 쉽게 돼서 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큐에 대한 코딩 테스트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추가로 풀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맵셋, 뭐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 뭐 셋에는 해시텟, 뭐 솔티드 셋, 그리고 맵에도 해시 테이블, 해시 맵, 솔티드 맵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먼저 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특정 순서에 따라 키와 매핑된 값의 조합으로 형성된 자료 구조입니다. 이 맵의 자료 구조가 사용되는 경우는 특정 데이터를 순간마다 캐치해야 할 때, 그리고 특정 품목의 개수를 카운트해야 할 때, 또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특별한 키 값을 가질 때를 말합니다. 이 맵을 쓰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스트링 값의 뭐 김효리는 인트 값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타입의 값을 할당해야 할 때 맵을 쓰게 됩니다. 이 맵은 아까 말했던 레드 블랙트리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형성되고 삽입하면 자동으로 정렬이 됩니다. 맵은 해시 테이블을 구현할 때 쓰며 정렬을 보장하지 않는 unordered 맵과 정렬을 보장하는 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맵의 키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값은 중복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뭐 김효리라는 키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근데 값은 뭐 김효리가 1, 뭐 박다은이 1 이런 중복이 있는 거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셋인데 이 셋 자료 구조는 특정 순서에 따라 고유한 요소를 저장하는 컨테이너로 중복되는 요소는 없고 오로지 희소한 값만 저장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셋 자료 구조가 사용되는 경우는 데이터들의 중복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데 이 경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77이 있는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셋 자료 구조로 다시 만들게 되면은 이걸 출력했을 때 7일 두 개 있었는데 중복된 수를 제거해서 157이라는 숫자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 구조에 데이터를 넣고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삭제하는 연산을 O 혹은 O1에 하고 싶을 때 그때 셋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트리를 이용한 셋이라서 자동으로 정렬이 될 경우 정렬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 1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셋 자료 구조가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바로 집합의 연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을 구할 때 이 셋 자료 구조가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해시 테이블입니다. 해시 테이블은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동기화가 지원이 됩니다. 이 동기화를 보장하는 몇 개월의 클래스. 그리고 이 해시 테이블이라는 것은 키와 값으로 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해시 테이블은 무한에 가까운 데이터들을 유한한 개수의 해시 값으로 매핑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의 캐시 메모리로도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시 테이블은 삽입과 삭제, 탐색 시 평균적으로 5원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며 언올더드 맵으로 구현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어, 코테 문제를 푸는데 트리를 이용한 맵과 셋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통 그냥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자료 구조나 특정 키와 값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것뿐이지, 이런 데이터들을 키로 정렬해서 어떤 연산들을 빠르게 수행해야 하는 알고리즘은
그 코딩 테스트에 보통 출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맵이나 셋, 뭐 해시 테이블에 대해 깊게 정말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를 파고들 필요보다는 이게 어떤 건지 개념을 알아두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 경우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은 자료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이제 그렇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레드 저 블랙, 네, 네, 네. 레드 예, 블랙. 먼저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예. 제 말하면 되나요? 네. 네네. 아, 레드 블랙이 어려워가지고 잘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의 깊이 알기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백준에서도 루비 5의 난이도 정도로 되게 어려운 개념이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둬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다면 더 추가로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진 탐색 트리에서 아까 그 BF, 맞아요. 방금 전 다음 페이지. 요거가 왜 최악인 경우가 4인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이게 그 보통 이진 탐색 트리가 큰 수부터 뭐 숫자의 뭐 왼쪽에는 작은 수, 오른쪽에는 큰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뒤죽박죽 섞여서 트리가 잘 형성되면은 값을 찾기 편한데 뭐 예를 들면 10을 찾을 때 22에 무조건 왼쪽, 그리고 15에 무조건 왼쪽, 7에 무조건 오른쪽 해서 10을 찾기가 좀 값이 수월해서 빠른데 만약에 예를 들면 19, 87, 65, 4, 3, 2, 1 이렇게 순차적으로 값이 일자형으로 그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무조건 10에서부터 아래로 19, 87, 65, 4, 3, 2, 1 결국에는 이게 하나하나 세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 시간 복잡도가 On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는 약간 계속 반으로 나누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반을 나누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나온 게 AVR 트리인데 이거는 무조건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게 뭐 계속 왼쪽 오른쪽 그 순서를 돌려가면서 예를 들면 뭐 이 팔을 이 10의 오른쪽 하위트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10을 있고 여기 9 있고 그러면 여기에 8을 여기로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냥 여기에 7을 만들고 여기 6을 만들고 그러면 이게 이 네 단계, 다섯 단계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여기서는 좀 나눠서 갈 수 있잖아요. 또 음. 경우의 수를 더 확 줄이게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선 6을 찾는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잠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어? 어, 뭐지? 네, 아무튼 분명히 왼쪽에는 단값이고 오른쪽엔 큰 값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를 안 하나?
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뭐야, 이게 아니고, 제일 높은 수를 위에 하는 게 아니고, 9를 위로 넣고, 10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균형을 잡히게 해서, 높이의 균형을 잡히게 해서, 어, 그 시간 복잡도를 줄이는 걸 AVL 트리라고 합니다. 살짝 이해가 되셨나요? 약간 약간 일단 느낌? 복잡 뭔가 좀 더 오른쪽 네, 왼쪽 중에 가까운 값을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비교해서 넣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거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거 하나하나 그 단계별로 그 설명해 놓은 블로그 글이 많은데 거기서 보면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 음. 이 그림도 그 설명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를 대충 Z를 Y의 오른쪽 화이트리로 옮겨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춘다라는 글인데, 검색을 하면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또 질문 없을까요? 혹시 다른 거는 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네, 저는 다 했습니다. 코드 들고 와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맵이랑 셋이랑 이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그 DFS랑 BFS는 제가 추가로 가져온 거거든요. 제가 코테 문제를 풀었던 것 중에. 네, 그러면, 저도, 네네네. 네, 아니요, 아니요. 네네, 말씀하세요. 저도 다루고도 수업 들을 때 막 해시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자세하게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아, 딱 배우고 그 안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딱히 안 배웠던 것 같아가지고. 저 그냥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은, 네, 그러면은 그 질문 없으면은 녹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